자전거는 케이던스로 탄다고 합니다. 분당 90번이 권장 케이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플래닝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자전거 입문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기어가 없는 자전거만 타셨던 분들이라면 요즘같이 기어가 20단 이상 들어가 있는 자전거를 보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변속기의 각 부분 명칭과 작동 원리, 그리고 변속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전거 변속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작동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며 언덕을 오를 때 보다 효과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부분의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기어는 자전거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눕혀 놓을 때는 변속기가 눌려서 고장나지 않도록 왼쪽으로 눕혀 놓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이 앞쪽 기어 부분을 크랭크셋이라고 합니다. 페달, 체인링, 프론트 디레일러로 구성되어 있고 체인링을 스프라켓이라고도 합니다. 뒷바퀴에는 여러 개의 기어를 한 장 한 장 쌓아 놓은 카세트와 리어 디레일러가 붙어 있습니다. 체인링의 톱리스와 뒷바퀴에 걸려있는 톱리스의 조합에 의해서 페달을 얼마나 힘들게 돌려야 하는지, 가볍게 돌릴 수가 있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쉬프터라고 하는 변속기 레바입니다. 모양은 제작사마다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손으로 쉬프터를 조절하면 케이블이 디레일러를 작동해서 기어가 변경됩니다. 케이블 없이 전자기식 방식으로 작동하는 변속기도 있습니다. 핸들의 우측에 있는 변속기는 뒤쪽 기어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고 좌측에 있는 변속기는 앞쪽의 체인링을 변경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쪽 기어는 변속 범위가 큰 기어 변속이고 뒤쪽 기어는 미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어느 체인링에 체인이 걸려 있는가에 따라서 뒤쪽 카세트에 사용할 체인이 대략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체인링이 3단일 경우 제일 바깥쪽 체인링에 체인이 걸려 있을 때 카세트에 바깥쪽 기어를 사용하고 제일 안쪽 체인링에 걸려 있을 때 카세트의 기어는 안쪽에, 가운데 체인링에 체인이 걸려 있을 때 가운데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 반대로 바깥쪽 체인링이 걸렸을 때 안쪽을 사용하거나 안쪽 체인링에서 체인이 걸렸는데 바깥쪽 카세트의 기어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체인이 걸리고 변속이 되긴 하지만 비틀리는 힘이 작용해서 체인도 많이 마모되고 각각의 기어도 많이 마모돼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체인링이 3장이 아니고 2장일 때도 제일 반대편 한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이든 뒤쪽이든 제일 안쪽에 있는 기어는 느리지만 힘이 아주 좋은 기어이고 앞쪽 제일 바깥쪽 체인링, 뒤쪽 제일 바깥쪽 기어는 가장 무거운 기어비입니다. 가장 무거운 기어비는 낼 수만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어비이고 이렇게 1대1 가장 가벼운 기어비는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기어비입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느리지만 가장 힘이 좋은 기어비를 사용하고 평지나 내리막을 달릴 때에는 무겁지만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기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는 다리에 걸리는 힘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페달이 너무 무겁게 기어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무릎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너무 힘없이 헐렁하게 조절하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힘이 다리에 걸리도록 변속기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페달을 돌리는 분당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많이 걸리게 변속기를 조절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똑같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다리에 걸리는 힘이 적게 변속기를 조절하면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분당 회전수를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케이던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르막을 만나서 페달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케이던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변속기를 저단으로 조절해서 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평지가 돼서 페달이 가벼워지면 기어를 고단으로 다시 변경해서 케이던스를 유지하면 다시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변속기 사용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 사람이 페달링 하는 것이 케이던스 90이고 이 사람이 페달링 하는 것이 케이던스 50입니다. 이 사람이 페달링 하는 것이 케이던스 90이고 이 사람이 페달링 하는 것이 케이던스 50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빨리 해야 합니다. 언덕에 오를 때도 이 사람같이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어를 저단으로 계속 낮춰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앞쪽 크랭크의 체인링 3번, 뒤쪽 카세트에 9번 기어에 체인이 걸려있는 가장 무거운 기어비입니다. 이 정도 사용하려면 내리막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앞에 있을 때의 변속 요령입니다.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에 페달에 걸리는 힘이 줄어들도록 변속을 하고 오르막에 진입합니다. 언덕에 진입해서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페달에 최대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르막에 진입한 후에 기어를 변경해야 한다면 순간적으로 페달의 압력을 빼고 기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속을 하면 변속하는 순간에 속도가 조금 줄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어와 체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변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힘을 주어서 페달을 돌리면 됩니다. 이때 힘을 받아 있는 오르막에서의 기어 변경은 한 번에 한 개씩 기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속 시에 기어가 갈리는 소리가 크게 난다면 페달의 압력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변속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자주 이렇게 하면 과도한 마모로 인해 기어와 체인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한 번에 2개 이상의 기어를 바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변속기와 변속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여행TV 플래닝스였습니다.